2022년 11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제2기 라이브 방송이죠. 오늘 13강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강수를 안 바꿨네요. 13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이 13강이죠. 어쨌든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오늘은 아마도 이제 지상권하고요. 지상권하고 저 가처분 아니십니까? 가처분. 이것도 이제 볼펜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잠깐만 화면에 조금 더 이상한 메시지가 뜹니다. 뭐 또 엉뚱하게 떠버렸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네. 볼펜을 불러오고요. 네. 볼펜이 불러왔습니다. 네. 해서요. 이제 지상권은 이제 선순위니까, 선순위면은 뭐 당연히 인수하는 걸로 보는데 또 권리가 보면요. 허당인 게 있을 수 있거든, 허당. 껍데기. 예. 그거 있고, 근데 여기 이 타이틀에 보면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요. 후순위 가처분도 있고, 선순위 가처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제목을 후순위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권리 같은 경우는 소위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이런 가처분이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후순위 가처분 이것도 다 말씀을 못 드리면 또다시 이제 모레 있죠. 그죠? 11월 언제입니까? 오늘이 9일이고 11일 날, 그죠? 11월 11일 날 여기 12강이하고 13강입니다. 오늘 13강.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이 내용을 좀 수정을 못했네요. 14강에서는 아마도 이게 후순위 가처분하고 여기 인수되는 임차인 이걸로 해서 전체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화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상권 또는 지역권 인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요. 지상권도 1번에 보시니까 당연하잖아요. 소멸기준분리보다도 앞선 지상권은 당연히 인수하지요. 당연히 인수하죠. 그죠? 근데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다 해서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의 설정 범위를 확인한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자. 이게 아마 오늘도 이 사건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만 보니까 선순위에 이렇듯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후순위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이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낙찰자 매수인 인수하다니 우리가 이제 막 권리가 인수한다니까 너무 막 거기에 막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인수하는 모양이돼. 그럼 돼요. 봐가지고 어디 그렇게 또 뭐 구체적으로 어디 유튜브 채널이라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시는데 이게 뭐 남의 채널 뭐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 딱 보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그 채널 두 번 다시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이 왔다는 개뿌리는 왔다야 뭐 경매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매 그 권리 분석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권리 분석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나 법원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은 극히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렸으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권리 분석은 뭐다? 1초 내지 2초 안에 끝나버려요. 따닥 끝나버려야 돼. 다다닥 끝나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거 가지고 막 그냥 혼자서 막 소설 나부랭이 막 써버리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앞서 지상권이 인수된다 이거죠. 인수한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설정 범위 나와있죠. 설정 범위. 그죠? 설정 범위 딱 보니까 요거 봐라. 그럼 예를 들자면 이만한 땅이 있는데, 이 보니까 선순위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지 권리 자체가 지상권이 선순위에 있으니까 인수된다. 그걸 떠나가지고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예를 들어가 뭐 서척, 몇 제곱미터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확정되었다. 그러면 요거 빼버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입찰 들어가시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부동산에 얽힌 권리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해서 권리 분석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리 분석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말이죠.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은 인수되나 이런. 인수돼요. 여기 인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효력이 없는 경우랍니다. 이게 여기 밑에 보시니까 A 지상권이 A 저당권, A 임의경매 이런 순서로 사건이 진행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지상권이 설정된 걸 딱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니까 저당권 설정되고 같은 날짜에 지상권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과 지상권은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의 얼구상에 표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구죠. 같은 구잖아. 같은 구. 얼구니까 같은 구, 같을 동자 같은 구입니다. 동구상에 저당권과 지상권 하니까 서로 별개의 동구상에 서로 별개 다른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는 뭐를 가지고 그 권리 순위를 따진다더라. 동순하니까 순위번호입니다. 순위번호. 이 순위번호는 뭐냐?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맨 좌측에 보면요. 그 순위번호 란이 1번, 2번,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분명히 저당권이 1번 하면 지상권이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지상권이 먼저 앞서 있냐. 이건요. A라는 사람이 이때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다가 이 저당권자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가 이 저당권 필요 없어서 말소를 시켜버렸어. 말소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또다시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봐가지고 이 지상권은 그대로 이제 저당권만 말소하고 지상권 말소는 안 했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지상권은 뭐다? 이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담보 지상권이래요. 이런 용어 없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지.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위로 다시 올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이죠. 남의 땅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예. 근데 이 지상권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진짜로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경우가 있고, 그럼 진짜가 있으면 뭡니까?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남의 땅을 수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면 여기 땅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담보로 잡는단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하는데 나대지다 보니까 왜 지상권을 왜 설정하냐 이게 등기비용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그런까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왜 지상권 설정하냐니까 이 땅에 대한 지상권은 뭡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것도 우리가 찬찬히 정리해 봅시다. 소유권은 뭡니까?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내 거니까 누구한테 전세 줘서 수익을 취득하고 취하고, 그죠? 또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사용수익 처분한다는 게 뭡니까? 은행에다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 뽑으면서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구한테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을 내놔가지고 그냥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수익 처분에서 세 가지 권능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 단지 이 땅에 대해서만 저당권이라는 저당권만 설정도 했단 말이죠. 그죠? 지상권을 설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상권을 설정 안 했다더라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더라? 소유자한테 있잖아, 소유자. 이 사람 사용수익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이거 내 땅이지?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밤에 집 지어야지. 얘가 집을 똑딱 지어버려요. 그죠? 근데 자, 다시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요. A가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소유자가 말이지, A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뚝딱 집을 지어버렸어요. 집 짓고 나서 이 사람이 A한테 말이지, 추가적으로 건물에 대해가지고 담보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완전히 배배 꼬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토지가 경매 넘어왔다 했을 적에는요, 토지 낙찰받은 사람 건물 이게 돼가지고 철거하라라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건물이 너무나도 멋져.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는데, 근데 사실적으로 보니까 요즘도 건축하는데 평당 공사 대금 꽤 많이 나가죠. 그죠? 한 6, 700 정도 나갑니까? 현장 가보니까 폼나게 집 지어놓은 거야. 근데 단지 법률적으로 해서 이 지상 건물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해가지고 건물 부숴라 해가지고 이거는 참 무식한 행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땅에 대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이 건물까지도 자기가 자기 걸로 제대로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안종인하고 친하다 먼저는 이 건물 소유자한테 옆에서 사바사바사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봐가지고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지 마음대로 말해 칼자루를 휘두를 것 같은데 칼자루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해서 이 토지 낙찰받은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대신 뭐다? 건물이 폼 나야 됩니다. 발로 툭 차니까 말이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 어쨌든 봐가지고 이렇듯이 소유자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집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즉 뭐다? 지상권 사용수익권이니까 사용수익권을 지상권자 이 A가 말이죠. A가 지상권 설정하고 A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은 뭐다? 사용수익권이죠. 저당권은 뭡니까? 처분권입니다. 처분권입니다. 처분권은 뭐냐 이거? 저당권자 돈 빌려줬는데 말이지 채무자 돈 안 갚네. 그럼 어떡합니까?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죠? 사용수익 처분한다니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진짜 남의 땅을 사용수익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는 영원히 말소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가짜야 가짜. 가짜로 그냥 가짜가 이 가짜랑 이게 뭐냐면 이게 단지 뭐다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즉 뭐다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 안 하면 임의적으로 건물 지어버린다고.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됐다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이게 자기 땅일지라도요. 이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도 A한테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한테 사용수익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저기요. 내가 내 땅 위에다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성락서 한 장 써주실래요? 라고 이제 A 지상권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지상권자 딱 째려보면서 그래 건물 집 짓지 집 지으면 건물이 돼가지고 추가로 담보 제공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A가 저당권자 겸 지상권자가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상권은 뭐다? 소위 가짜라기보다는 담보 지상권이다. 저는 이런 용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담보 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담보 지상권은 뭐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자기 금전 채권이잖아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야. 그런데 보니까 경매로 저당권이 설정돼. 이것도 다시 지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A가 지상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A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A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도 강제경매 등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요 지상권, 요 요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A 저당권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거보다도 어쨌든 사람은 같을지라도 권리는 틀려요. 이러다 보니까 A 저당권은,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먼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말소가 안 돼요. 그럼 좋습니다. 인수돼요, 인수되는데 이게 뭐다, 이게. 인수되기는 되는데 이 지상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거지. 은행에서 말이죠. 돈 빌려주면서 나대지를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준다, 이지. 나대지가 맨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무것도 없어. 그 나대지라고 그러는데. 나체는 뭡니까? 사람이 옷 벗을 나체합니까? 나대지야. 땅은 땅인데 벌거벗었어. 그래서 나대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지상권 설정했다. 왜?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나름대로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저당권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봐가지고 이 지상권은 뭐냐 이게. 순수하게 이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지상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말소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근데 우리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말이죠. 아마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 뭐냐 이거야 이거. 그래? 그럼 이거보다 A 지상권은 빠르지? 그래. 그럼 이 직권 말소가 아니다. 말소 안 시켜줍니다.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협의에 의한 말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 생각인데 봐가지고 굳이 이거 이런 지상권은 껍데기 허당이니까 협의에 의한, 저기 가서 낙찰자가 말이죠. A한테 가가지고 지상권 관련된 말소 소리 좀 쪼봐요. A가, 온다, 이거. 내떠보라요, 내떠더라도 봐가지고 얘는 뭐다. 지상권 자체가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이 지상권에 말이지. A한테 가니까, 안 줘.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 이랬을 적에는, 아우, 나는, 나의 등기부상에 말이지, 이렇게 말소 안 되는 지상권이 있으면 내 밤에 잠을 못 자. 그러신 분들은요, 지상권 말소 관련된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제기하셔가지고 이걸 꽝꽝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효력이 없는 것 하니까 이때 이 지상권은 뭐다? 소위 담보 지상권인데 이 위에 지상권은 뭐다? 이게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을 순수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권입니다. 근데 밑에 요 지상권보다 이게 담보 지상권이다. 일단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총 6개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수지상권 해가지고요. 현재 이거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지상권이니까요. 이거는 원주 사건인데 뭐 한참 못 되었어요. 2012 타경이니까 2012 타경에 9,920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밑으로 쭉 한번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또 갑자기 펜이 또 잠깐만요. 펜이 또 이상하네 봐가지고 네, 참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따라 제가 막 헤매버리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앞에 지상권 있잖아요. 지상권. 볼펜 색깔도 제가 파란 색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있잖아요. 지상권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지상권 설정한 거예요. 한전에서 지상권 설정해서 등기부등본은 보자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 가압류, 여기 말소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권자인 이모 씨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이렇듯이 강제경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가지고 지상권 하니까, 이야, 한전 지상권 있네. 그럼 이 땅 면적이 전체 몇 평입니까? 어이구, 14,189평이잖아요. 이거다, 그죠? 한 14,000평 정도 된다. 여기 보니까, 사진 멀리 보니까 한전 철탑이 보이죠, 그죠? 이겁니다. 이 지상권 왜 설정하냐니까, 한전에서 철탑을 나름대로 철탑이 존속하는 한 나름대로 안전하게 어떤 그 철탑을 손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죠. 나와 있잖아요. 좀 제가 이거 조금만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 지상권 설정해 있죠, 그죠? 우측으로 쭉 넘어가니까 나와 있네요. 이 보십시오. 목적이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이게 딱 여기 범위만 보시면 되잖아요. 범위가 철탑 부지래요. 102제곱미터니까 약 한 40평 정도 되는 거야. 14,000평에서 40평 같으면 완전히 이 껌딱지보다 못하잖아요. 작잖아요. 존속 기간 하니까,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지로는 얼마입니까? 1금 112만 9,860원 이로서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지료를 내 낙찰 받았으니까, 야, 등기부상에 지료 112만 원인데 이거 한전에다 연락해가 112만 원 받으면 되나? 옛날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95년도에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죠? 끝나버렸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봐가지고, 지상권 존속기간에 총지료, 그죠? 1금 112만 9,860원 등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정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된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이런 거냐. 그대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인수됩니다. 인수되는데 이 임야가 과연 내가 이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는 한 40평 정도 있잖아요. 그죠? 40평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가지고 어떤 사용가치가 있으면 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요건 지금 제가 생생경매 교재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2006 타경이고요. 2297호 해가지고 물건번호 2번입니다. 충청남도 이 당시엔 당진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진시입니다. 충남 당진시로 이제 당진군이 당진시로 성격됐죠. 해가지고, 조금 올려볼게요. 네, 올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목은 답으로 나와 있죠. 답으로 나와 있고, 면적이
18평입니다. 약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 이건 제 아는 지인이 낙찰 받았어요. 이게 뭐 경매 좀 상당히 오래 하시던 분이 아마 이 건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2007년도에 이 양반이 이거 낙찰 받고 나서 얼마나 저한테 전화 주셔가 자랑을 하던데 말이에요. 자랑만 하고 술은 안 사더라고. 자랑을 했으면 술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자랑만 하는 게 얄밉지, 얄미워. 술 한잔 사면서 자랑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이 이게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어머요 뭐이 나왔잖아요. 뭐 이것도 확대해 드릴게요. 네. 하니까 이게 보십시오. 상단에 보시면은 98년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8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저당권 설정됐어요. 뭐야 봐가지고. 89년도에 지상권 설정됐고 95년도에 저당권 설정됐다? 이게 뭐지 봐가지고. 이게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입니다.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고 이게 현대 무슨 금융기관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순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이것도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당권자가 개인인지 일반 금융기관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다 이거죠. 그럼 금융기관에서 그것도 설정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야, 이거 봐가지고 인수되는 지상권이 걸리겠는데도 불구하고 왜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 왜 구워줬지? 이만한 어떤 4억 5천만 원은 아니겠죠. 한 뭐 4억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큰 금액이잖아요. 왜 구워줬지? 아마 이건 완전히 이 사람만 한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저당권자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지상권 하니까 이것도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지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니까 말이지요. 이 또 뭐, 서버, 이 정보지는 말이죠. 참네. 이 정보지는 어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 제가 컴퓨터 파일에 있는데 이건 제가, 이걸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일단 요 지상권 말소 안 됐습니다. 말소 안 되고, 안 되더라도, 그럼 이게 일단 본건 전경을, 여기 사진은 나오네. 사진은 나오니까, 잠깐만요. 사진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다음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간만에 또 이제 본건으로 들어와 보네요. 이 사례 엄청 많이 봤어요. 여기 아닌데 엉뚱한 데 찍어놨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지방도고 땅이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소로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죠?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분이 입찰 들어갈 적에 그 당시 당진 군인이, 이 당시 당진 군이어서 지금 당진시인데, 당진군청 가가지고 이 한국 송유관 주식회사니까 송유관이 어디로 통과됐느냐 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어디로 통과됐지? 송유관에 막 이렇게 통과되면 이거 들어가서 받으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송유관은 어디로 통과되었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측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밑 하단으로, 남측 하단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나머지 요 땅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했던 값어치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본건에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 이거 등기부등본 나오려면 모르겠네요. 안 나오네.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일단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왜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상권이 설정됐으면요, 지상권 설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설정 범위. 설정 범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잠깐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음,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음, 송유관 매설이 영향을 받지 않는 뭐 감정가 어쩌고 뭐 4억 6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지상에 송유관, 지하에 송유관이 묻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엔 이제 허당 지상권입니다. 허당. 요건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 준비를 한 거 같네. 잠깐만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여기 이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보셨던 송유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당진시잖아요. 그죠?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1004-1번지입니다. 근데
요건에 이제 지상권 얼굴로 넘어가 볼게요. 얼굴로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얼굴 나왔잖아요. 이거 말씀 안 됐어요. 그대로. 살아있다니까. 이제 2021년이니까 제가 작년에 발급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발급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저기, 뭐, 석유류, 수송 및 저장 뭐, 어쩌고저쩌고. 남쪽이잖아요. 남쪽 422제곱미터니까 곱하기 뭐, 3 하면 대체적으로 하면 한 120평 정도. 전체 면적이 11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120평 같으면 약 10%밖에 안 된다, 이게, 그죠? 예. 존속기간은 송유관 공작물의 존속기간이에요. 예. 송유관이 그 땅속 밑에 있는 하나 계속 이게 지상권 유지된다, 이게. 지로 역시 60, 되게 싸다, 그죠? 68만 3천 원. 이건 끝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나머지 다음 페이지 뭐 또 뭐 나와 있나요? 이게, 나와 있네, 그죠? 보셔가지고 보시면은, 지상권자 해가지고요, 한국송유관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단지 선순위 있으니까, 뭐야, 인수된다,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색깔하지 마시고요.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설정 범위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셔가지고 그럼 설정이 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나머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나머지 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치가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참에 채팅창에 보고 인사 말씀 드릴게요. 에리카님 1등이시네요. 곽충건님, 부부익선님, 허태고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태고님 저한테 아주 귀중한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사실은 이 대법원 판례를 매일매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아마 뭐 좋은 자료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만나 뵈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식된다면은 이제 소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주여사님 감사합니다. 박황용님, 맹자왈님, 11님이시네요. 그다음에 강승학님, 장완숙님 감사합니다. 이양하님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폴님 감사합니다. 라텔님. 폴님도 보니까 카페 제주도에 사진 올리신 거 보니까 임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별이 대박님, 네,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열정맨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노성철님, 류병직님, 박헌성님, 임상훈님, 임상훈님 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요, 저는 그게 귀찮은 것 같아도 좀 그분들의 닉네임 내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이게 한두 번 댓글 달아가지고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자꾸 다시다 보면요, 그래서 지금 허태구님 같은 경우도 뭐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시니까 아유 제가 미안할 정도로 감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리수님도 이제 댓글 이제 달아주시 감사하고요. 홍대인님 반갑습니다. 경매 1수님, 네, 감사합니다. 빠비형님, 네, 감사하고요. 바로 이거죠.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항상 우리 최선행님은 우리, 저희 라이브 방송의 반장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스카이캐슬님, 백호님 들으셨네요. 감사하고요. 낙찰 받았어요? 우와, 그럼 이게, 한 잔 쏘셔야 되는데, 어떤 거 낙찰 받으셨어요? 참, 그 내일 카페에다가, 한번 낙찰 받은 거 슬쩍 한번 올려보시지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고공생 부동산 TV님, 네, 다음에 유현성님 인사드렸나요? 한박호님, 마마까꿍님, 할리 호넷님, 오늘 폐찰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낙찰되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입찰 가격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지니까 확 성질난다 해가지고 훅 찔러버리면 나도 죽어.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또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네, 바로 이고조님 아까 했잖아요. 네, 보라미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마까꿍님 말 인사드렸고, 인생60님 감사합니다. 나드랑님, 박대원님, 대찬인생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하고요. 나는나님,
늦어도 괜찮습니다. 본방 사수하셔야 되죠. 그죠? 본방 사수하시는 분들만 돈 번다 이런 마인드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라이브 방송을 온라인 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는 뭐 온라인 상으로 해서 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과정을 말이죠,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강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요,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지각하시겠습니까? 지각 안 한다니까.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니까. 그죠? 진짜 독한 마음 잡숫고 요이땅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누구신가요? 자연이 조아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피터팬님, 네.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지토수님 감사합니다. 이명남님, 네. 또 누구신가요? 황소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황소님 만나 뵈니까 소주 생각이 나는데 큰일 났다 봐가지고, 조창선님 감사합니다. 곽충근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김유태님, 예, 늦게 입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이로써 이제 인사 말씀은 땡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끝내고요. 여기서 일단은 당진 건 같은 경우는 일단 인수되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허당 해가지고 허당 이게 이제 2010타경에 5412 이것도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상권의 이걸 일부 방송에서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진도가 늦어져요. 여기 경기도 광주시 실천업 수양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도 제가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잠깐 보시니까, 2000년 3월 23일에 지상권 설정하고 2000년 9월 6일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이 송이 송파농협입니다. 송파농협에서 지상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아마도 이때 2000년 3월 23일자 이거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은 이때 송파농협에서 저당권 설정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송파농협에서 어쨌든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신청했는데 요 송파농협의 지상권은요, 직권 말소가 아니고, 직권 말소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속닥 등기 신청할 적에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시켜주는 게 직권 말소거든요. 직권 말소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말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제가 항상 이 사안을 말씀하면서 항상 드리는 이유가,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분명히 인수된다 나와있죠. 인수된 게 맞아요. 인수되는 이게 허당이라니까, 허당.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인수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도 그냥 여러분들 대금 납부하심과 동시에 말소할 목록상에 그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다가 한번 제출해봐요. 제출해가지고 법원에서 뭣도 모르고 이제 뭣도 모를 일 없겠죠. 그죠? 말소시켜줄 수도 있어요. 봐가지고 말소시켜주면 좋고, 그래서 잠깐 내가 선순위 지상권인데 그 인수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소할 목록상에다 딱 지상권 표시해서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경매 계장이 보다 보니 막 고함 지르는 게 무식한 사람하고 막.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딱 5글자만. 우리는요, 이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5마디만 하면 돼요. 세상 사는 거 편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거 집어넣었다 걔가 그 법원 모독죄도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내가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모른다 하고 해야지. 옛날에 저희 카페에 또 쓸데없는 말씀, 카페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번개 모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나가서 경매 엄청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고 그럼 사람들 방어벽을 쳐요. 이야기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진짜 모릅니다. 하면, 상대방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더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 그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아이고, 하다, 몰라요. 무조건 몰라. 모르니까 한 수 좀 가르쳐 줘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등기부등본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척하고 그냥 인수되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소할 목록에 집어 넣어가지고 법원에다 이렇게 등기 처리 해달라 해봐봐야 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5마디입니다. 이게 보면요, 광주시 실천업 수양리 335-3입니다. 335-3, 335-3이에요.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335-3 요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시 이게 곤지암읍으로 바뀌었네. 수양리 335-3 그죠? 수양리 335-3 수양리 335-3 해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내려가니까 이제 지상권이 얼굴에 되어 있으니까 지상권이 과연 어떻게 말소됐느냐 하니까 여기에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게 송파농협이죠. 그죠? 송파농협에서 2000년 3월 23일이에요. 이때 설정했던 말소됐어요. 1번입니다. 1번 저당권이 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2번 해가지고요. 2번 지상권이 이것도 말소됐잖아요. 그죠? 근데 송파농협이 같은 날짜 3월 23일자. 그러니까 이게 3월 23일자라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했다. 저당권이 먼저 말소된 거예요. 그럼 지상권 말소된 건 언제냐? 경매로 말소된, 이게 경매가 아니고 아마도 협의에 의한 말소됐지 않겠나. 이게 2번 말소 원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보니까 저당권에서 송파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이 3번 저당권 실행을 해서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 저당권과 2번 지상권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저당권은요, 해지죠, 해지. 그러니까 3월 23일 날 저당권 설정된 것은 해지잖아요, 해지. 그죠? 그러면 요게 2020년 12월 21일 날 하니까 이 낙찰자는 12월 21일 날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때 등기소 이제 등기된 날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3, 4, 5번에서 저당권만 되어 있단 말이죠. 지상권은 어디에 갔느냐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지상권이 2번이죠. 그죠? 2번 지상권 해지네, 해지.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2번 지상권 말소 해지죠, 해지. 그리고 이건 뭐다 봐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조금 번거롭지만 낙찰자가 송파농협 찾아가가지고 빨리 해지서류 좀 줘봐. 당신의 껍데기잖아. 해가지고 뭐 해지서류 받아가지고 줬겠죠. 설마 송파농협에서 말이지 자기네들 채권해서 다 못하게 해가지고 낙찰자한테 얼마 또 돈 달라고 삥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뭐 설사 지상권 먼저 설정되고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지상권 설정된 날 때 통상적으로 같은 날짜 저당권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동순별적하니까 동부상에는 이제 순위번호에 의해서 순위번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위번호 여기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상 이게 순위번호잖아요. 8번, 9번, 10번 이렇게 나거든요. 순위번호에 의해 가지고 선호를 가린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순위번호를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같은 날짜잖아요. 2000년 3월 23일이죠. 그죠? 건저당권이 1번이죠. 1번. 순위번호 1번입니다. 2000년 3월 23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 2번 보니까 순위번호 2번인데 2000년 3월 23일이잖아요. 근데 2번이에요. 순위번호가 여기 2번이니까 이게 후순위야.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를 또, 담보지상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 게 참 많아요. 담보지상권이, 2012 타경이고요. 2012 타경에, 14925. 이 사건 기각 결정됐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는 지목이 답인데요. 여기서 어떤 걸 보여드리냐 그러니까 이 사건 기각됐는데 이겁니다. 이게 같은 날짜잖아요. 소유권 이전한 한 날짜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같은 날짜에 지상권 설정한 거예요. 예? 이 무슨 뭐 농협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뭐다 봐가지고 이 땅을 이 저당권자 뭐 땡땡이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게 그 뭐다 이게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보다 확실하게 지켜주기 위한 지상권이다. 따라서 여기 이제 이 요건 같은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죽어 다 죽어버린다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큰 문제 없어. 그냥 이게 권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권리 분석은 이제 말 그대로 0.5초 내에 1초 안에 끝나버려야 된다니까. 딱 됐다. 그 다음에 물건 물건 보러 가야 돼. 그죠? 부동산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그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참 치중을 하셔야 되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2022년 11월 현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아까도 인터넷에 가서 부동산 뉴스 보니까 뭐 부동산 값이 말이 반토막이 났니 막 그런 뉴스 막 뜨잖아요. 그죠? 이런 시절에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좀 주도 면밀하게 아마 좀 가격 조사 분석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지역권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주 옛날 겁니다. 2009 타경이니까 65265.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소재하는 대지인데, 그죠? 길상면 장흥리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상에 이게 토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 지역권 없잖아요. 없는데, 등기부등본을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니까, 등기부에 얼굴을 봐야겠죠, 얼굴 보니까. 이 지역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 지역권 여기 있잖아요, 지역권. 그죠? 이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앞에 간단하게 보입시다, 이게. 저당권이 몇 년도 설정됐습니까? 2008년 1월 4일 날 설정됐죠. 지역권은 언제예요? 2009년 1월 13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으로 죽는다. 그럼 지역권도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지역권은 선순위로 설정하는데, 근데 뭐 이런 경우는 후순위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지역권이 이런 식으로 등기된다. 이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지역권 해가지고요. 지역권 뭐 4건을 설정했는데, 여기 보시니까, 지역권 설정해가지고 쭉 이제 우측으로 오다 보니까 목적, 그죠? 목적, 통행 및 보수, 배수, 범위, 토지 전부, 요역지, 나와 있죠. 그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몇 번째, 예? 요역지, 예. 이게 보면 이제, 이 지역권 하게 되면요. 요역지하고 성역지가 있습니다. 요역지. 예.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죠. 요역지. 요역지. 성역지. 요역지는 뭐냐면, 남의 땅을 밟고 넘어가고 싶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로인데,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뒷땅이 말이지, 이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앞 땅을 밟고 넘어가야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땅 내가 좀 밟고 넘어갑시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지역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는 또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역권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것까지 알 필요 있겠습니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뭐다, 이게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구나. 근데 예를 들자면 앞에 땅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런데 이 지역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죠? 그럼 이 지역권이 인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지역권이 인수된다 치자 이거지. 인수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 땅에 사용 가치가 있으면 입찰 들어가는 것이지요. 없으면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요. 요 뒷땅은 뭐다, 이게 남의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그 앞에 땅은 이제 성나가니까 성역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13강이죠. 13강 일부 방송에서는요. 순순히 지상권과 또는 지역권 또 지상권인데 담보지상권, 허당지상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을 조정한 이후에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3강 2기죠. 2기 1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